안녕하세요. 부천호입니다. 오늘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운전 지옥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항공 나가사키 노선이 복항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운전 온천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운전 온천가의 새로 리뉴얼한 숙소들 중 어떤 곳을 가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이 중 두 곳은 직접 투숙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카이 운젠, 이곳은 작년에 투숙했던 곳이고요.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한 리뷰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작년에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운젠 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큐슈 호텔은 직접 투숙하진 못했지만 이런저런 서칭을 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야자키 료카는 이번에 투숙한 곳이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곳의 숙소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굿유! 먼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가장 북쪽에 카이 운젠이 위치하고 있고 중간에 큐슈 호텔, 가장 남쪽에 미야자키 료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옥뷰는 큐슈 호텔이 가장 잘 나오고요. 카이 운젠 앞도 하츠만 지옥이 있지만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더라고요. 미야자키 료칸은 지옥뷰라기보다는 산이 보이는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 운젠에서 투숙했던 노천 객실인데요. 입실하자마자 본 지옥에선 연기도 거의 나지 않고 좀 황량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엔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큐슈 호텔보다는 조금 심심한 뷰인데요. 이것이 단점이자 장점인 것이 큰 볼거리가 없어서인지 이쪽으로 온 관광객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라스에 큰 노천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카이 운젠이 객실 노천의 개방감은 가장 좋습니다. 다만 현재 산사태 보강 공사를 하고 있어서 보강 구조물 때문에 살짝 거슬리는 뷰가 나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큐슈 호텔인데요. 이렇게 객실에서 바로 운젠 지옥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장점이자 한편으론 단점이기도 한데요. 관광객들이 많은 산책로 바로 앞쪽이라 사람들과 계속 인사를 나누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같은 이유로 객실 온천 후의 개방감이 썩 좋지 못한 편인데요. 테라스엔 소파를 배치하고 그 뒤로 내탕을 배치한 형태입니다. 앞쪽으로 사람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테라스에 온천을 만들긴 어렵겠죠?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 경치가 보이긴 하지만 온천수 온도 때문에 유리창에 김이 서릴 때가 많아서 시원하게 경치를 보면서 입욕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객실의 뷰 자체는 큐슈 호텔이 가장 좋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미야자키 료칸의 뷰는 이렇게 산과 함께 관내 정원이 보이는 뷰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지옥이 바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산과 함께 멀리 유쾌무리가 보이는 뷰도 꽤 멋집니다. 남편은 오히려 유황연기가 직접 들어오는 게 싫다면서 미야자키 료칸의 뷰를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큐슈 호텔의 뷰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선호도는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엔 온천이 없는 일반 객실에 투숙했는데 이렇게 객실 온천이 딸려있는 프리미엄 디자인 객실도 있고요. 내탕이긴 하지만 탕 바로 옆에 접이식 문이 달려 있어서 창을 완전히 개방하고 거의 노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밖의 뷰도 훌륭하고요. 먼저 카이 운젠입니다. 원목을 베이스로 해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포인트를 준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객실입니다. 역시 하드웨어는 카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노천 없는 객실 중 3인까지 투숙이 가능한 TA3 객실은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56,000엔 정도, 노천 없는 객실 중 4인까지 투숙이 가능한 FA4 객실은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68,000엔 정도, 노천 딸린 객실 중 2인 투숙 전용 객실인 RA2 객실은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74,000엔 정도, 노천 딸린 객실 중 3인까지 투숙 가능한 RA3 객실은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80,000엔 정도, 마지막으로 4인까지 투숙 가능한 특별실 RA4 객실은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86,000엔 정도입니다. 당연히 주말이나 연휴 등에는 요금 상승이 있고요. 그런데 카이는 조기 예약 시 할인을 꽤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대로 내고 예약하시면 조금 아깝습니다.
30일 전 예약 시 15%, 60일 전 예약 시 20%, 90일 전 예약 시 무려 25%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습니다. 조기 예약 할인폭이 크다 보니 객실도 빨리 마감되는 편이니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투숙했던 RA2 객실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객실은 굉장히 좁은 편인데요. 온천 공간이 넓습니다. 응접실 대신 방수 패브릭으로 만든 선베드가 놓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테라스 전체가 노천 공간이라 욕탕 사이즈는 전체 객실 노천 중 가장 넓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예전에 올렸던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큐슈 호텔의 객실입니다. 큐슈 호텔은 본관 객실과 별채 객실로 나뉘어 있는데요. 대욕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객실에 온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관 프리미엄 객실은 이렇게 4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앞이 지옥 산층으로라서 욕탕이 테라스 뒤로 빠져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만 뷰가 좋은 넓은 테라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치 구경은 테라스에 나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대는 더블 베드 혹은 트윈 베드 구성이니 원하는 타입으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실 평면도인데요. 거실 공간도 갖추고 있고 테라스도 따로 있는 꽤 넓은 객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화실까지 갖추고 있어서 3명이 투숙하는 경우에는 이곳에 이불을 깔아줍니다. 본관 프리미엄 객실은 특별히 고급스럽지도 않고 특별히 부족할 것도 없는 전형적인 호텔 객실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관 객실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층에 따라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고요.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65,000엔에서 70,000엔 사이입니다. 큐슈 호텔은 본관 객실 외에 2가지 타입의 별채 객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옥뷰가 나오지는 않지만 널찍한 객실 공간과 별도의 노천을 갖춘 객실입니다. 이 객실이 A타입 별채고 이 객실이 B타입 별채입니다. 가격은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100,000엔 전후입니다. 별채 투숙객은 메인홀이 아닌 별도의 개인실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야자키 료칸입니다. 미야자키 료칸의 객실은 크게 온천이 딸린 객실과 온천이 딸리지 않은 객실로 나뉘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객실이 가장 기본 객실인 딜럭스 트윈 객실입니다. 객실 온천이 따로 없고 이렇게 테라스만 갖추고 있는 객실인데요. 전형적인 호텔 객실처럼 생겼고 객실 크기가 좀 좁은 게 단점입니다.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65,000엔 전후의 가격인데요. 이것도 역시 최대 20%까지 할인이 가능한 조기 할인 요금이 나올 때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일반 딜럭스 객실은 2층과 3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3층 요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딜럭스 객실 중에는 코너에 위치한 코너 딜럭스 객실도 있는데요. 크기는 딜럭스 객실과 동일한데 코너에 위치하다 보니 기역자로 창문이 나 있어 조금 더 개방감이 좋은 객실입니다. 다음은 온천을 갖춘 4층 프리미엄 디자인 객실입니다. 딜럭스 객실보다 객실 자체도 더 넓고 반 노천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천을 갖추고 있는 객실입니다.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100,000엔 전후에 예약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코너에 위치한 코너 프리미엄 디자인 객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야자키 료칸은 이번에 투숙하면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숙한 객실은 노천이 없는 가장 기본 객실 딜럭스 트윈 객실이었고요. 작은 테라스가 딸려있는 객실이었습니다. 3층 객실을 예약했고요. 바깥 뷰는 이렇게 정원과 산이 보이는 뷰입니다. 객실이 좀 좁은 편이라 캐리어를 편하게 펼 공간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세면장도 좀 좁은 편인데 싱글 싱크로 구성된 세면대가 놓여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스킨케어 제품들은 마가렛 조세핀 다회용 제품이 비치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인 어메니티들 당연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세면대 뒤쪽으로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는데 먼저 화장실, 변기 하나 들어가 있는 작은 화장실이고요. 그 옆으로는 샤워실, 샤워실도 좁은 편입니다. 좁은 공간에 오밀조밀 배치되어 있는데 대욕장 쓰느라 샤워실은 이용하지 않아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관내복은 유카타 대신 사무엘 스타일로 제공되고요. 파자마도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맥주와 16차가 들어있었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생수 2병과 녹차, 드립백 커피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객실 컨디션만 갖고 보자면 미야자키 료칸이 제일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카이 운젠입니다. 카이 운젠은 별도의 건물에 대욕장이 있습니다. 시설도 아주 잘 만들어 두었어요. 역시 하드웨어는 카이가 최고입니다. 입욕 후 음료수 한잔하면서 쉴 수 있는 라운지 공간도 잘 만들어 두었고요. 호지차와 비와 식초, 아이스 캔디 등도 제공합니다. 네 탕은 둘로 나뉘어 있는데 물이 탁한 아츠유가 제일 수질이 좋았습니다. 또 하나의 탕은 거의 투명할 정도로 좀 밋밋한 편이었고 노천과 객실탕도 조금 밋밋한 편이긴 했습니다. 카이운제는 바로 앞 하츠만 지옥과 바바이시 원천 이렇게 두 군데의 원천을 섞어 쓰고 있는데요. 가온 가수, 순환, 여과하는 탕이라 수질 자체가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노천 뷰가 이렇게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온천하는 맛이 났고 체크아웃이 12시라 11시까지 느긋하게 대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큐슈 호텔은 별도의 대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욕장 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객실탕도 4탕이라 별채 투숙객이 아니라면 노천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 객실에 온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프라이빗한 탕을 즐기려는 분에겐 큐슈 호텔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질은 직접 가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가온 가수하는 온천이라고 하고 다른 분들 유튜브 영상 등을 보니 꽤 뽀얀 빛을 띠는 온천이었습니다. 다음은 미야자키 료칸입니다. 대욕장에 사람이 많아서 직접 촬영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대욕장 시설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두 곳의 탕은 남녀 교대제로 운영합니다. 첫 번째 탕은 노천이 이렇게 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탕은 바위로 만든 자연스러운 형태의 탕입니다. 미야자키 료칸은 바로 앞 다이큐칸 지옥의 원천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가수를 약간 하긴 하지만 수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탕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한 빛을 띤 유황천이라 발을 헛디뎌 다칠 뻔하기도 해서 입욕할 때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노천 경치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수질만 놓고 본다면 미야자키 료칸이 가장 좋았습니다. 객실탕 수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대욕장 수질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미야자키 료칸의 체크아웃 시간이 11시인데 대욕장을 9시에 닫습니다. 무려 체크아웃 2시간 전에 대욕장을 닫는 것인데 온천 없는 일반실을 예약한 저희는 아침 먹고 나니 체크아웃 시간까지 할 일이 없더라고요. 대절탕이라도 이용해볼까 했더니 대절탕도 9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상당히 아쉬웠고 미야자키 료칸에선 꼭 온천이 딸린 객실을 예약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대절탕은 총 3곳이 있는데 크기나 시설은 동일하고요. 가격은 50분에 3,300엔입니다. 저는 EQ.com 혜택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예약 시간 맞춰 내려간 후 입욕 중 팻말을 걸고 문 잠그고 쓰면 됩니다. 우선 탈의실 공간입니다. 넓진 않지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두었고요. 타월, 어메니티 다 준비되어 있어서 몸만 가면 됩니다. 드라이어와 공기청정기까지 잘 준비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좌식 샤워 공간과 욕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뷰는 전혀 없지만 욕탕 크기는 제법 넓습니다. 수질도 대욕장과 비슷한 정도로 좋아 보이네요. 담장으로 막힌 뷰이긴 하지만 창문을 활짝 개방할 수 있어서 시원한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입욕할 수 있었습니다. 수질 좋은 온천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카이 운젠에는 대욕장 라운지 외에 로비 라운지가 한 곳 더 있습니다. 통장으로 탁 트인 경치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핸드메이드 인쇄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커피 머신이 비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바깥 풍경을 보며 느긋하게 커피를 즐기기 좋은 공간입니다. 다양한 기념품을 팔고 있는 숍도 보이고요. 라운지 서비스는 큐슈 호텔이 대박인데요. 주류를 포함한 다양한 음료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카페 멜로우 리치인데요. 이곳은 외부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만 투숙객들은 모든 메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한잔하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겠죠.
카페 멜로우리즈에는 이렇게 테라스 좌석도 마련되어 있어서 날씨 좋을 때에는 테라스 좌석이 분위기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외에도 투숙객 전용 루프탑 라운지가 한 곳 더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각종 음료와 주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투숙객들을 위한 라운지 서비스는 큐슈 호텔이 1등이네요. 밤에도 분위기가 아주 근사해서 저녁 먹고 칵테일 한잔 하면 리조트 분위기가 뿜뿜 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큐슈 호텔의 정식 명칭이 마운트 리조트 운젠 큐슈 호텔이네요. 다음 미야자키 료칸입니다. 미야자키 료칸에도 음료와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는 스트렝스라는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운지는 4층 온천 객실에 투숙하는 투숙객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규제큐티브 플로어 라운지 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일반 객실에 투숙해서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대욕장 옆에 위치한 유아가리 살롱뿐이었는데요. 제공되는 음료가 냉보리차 뿐이어서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관내 곳곳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았는데요. 정원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테라스 공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슬슬 정원 산책을 하는 것도 좋았는데요. 얼핏 보면 단순한 일본식 정원처럼 보이지만 여긴 부글부글 끓는 온젠이 아니겠습니까? 정원 곳곳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진흙과 왠지 만지면 죽을 것 같은 비범한 색의 물이 흐르기도 하는 정원이었습니다. 이거 딱 독약 색깔 같지 않나요? 관내에 이런 정원 공간이 있다는 것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정원에선 보기 힘든 독특한 풍경이네요. 먼저 카이 온젠입니다. 레스토랑은 칸막이가 있는 반개별실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좀 답답한 편이고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역시나 레스토랑 인테리어는 잘 해두었습니다. 카이 식사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조기 할인 요금으로 저렴하게 예약한다면 가성비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요리를 잘하는 집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1인당 5,000엔 추가하면 아고다시 샤브샤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옵션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에비도 나오고 보고도 나오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 특산물 중 하나인 아고로 낸 다시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일품이었습니다. 다음 큐슈 호텔입니다. 별채 투숙객을 제외한 본관 투숙객은 1917이라는 메인 다이닝홀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1917년은 규슈 호텔이 창업한 해로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해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큐슈 호텔의 식사는 뭐랄까 약간 퓨전 이탈리안 같은 스타일로 나옵니다. 스프와 빵이 나온 후 사시미가 나오고 다시 파스타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직접 맛을 보진 못했기에 맛평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별채 객실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식사가 나온다고 하니 식사를 위해서라면 별채를 예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야자키 료칸입니다. 커다란 통창을 통해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창가 좌석은 온천 객실 투숙객들에게 우선권이 있고 가족들을 위한 단체석도 안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실에 투숙했지만 다행히 창가 좌석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세 숙소는 객실 수가 조금 많은 편이라 모두 다 2부제로 식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부에 식사를 하게 되어 조금 어두워졌네요. 미야자키 료칸의 식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정보가 별로 없었는데 이 집 밥 잘하더라고요. 이건 오크라, 순채, 토마토와 함께 내온 시마바라 소면, 팥들은 고마도후와 명란, 오이 위에 우니를 얹은 것이고요. 이건 문어입니다. 재료도 신선하고 하나같이 맛이 좋은 전체 요리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물 요리로 나온 곳은 오카히즈키를 곁들인 아마다이 신조입니다. 아마다이 신조. 이 집의 음식은 잘하네. 그리고 오츠쿠리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이세에비가 들어간 플랜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이세에비 플랜, 보거 플랜, A4 나가사키 필레 스테이크 플랜 등등
다양한 식사 업그레이드 플랜이 있으니 기본 플랜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은 추가금을 내고 업그레이드 플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세희비도 엄청 실한 녀석을 잡아다 줬더라고요. 함께 나온 것은 하모와 도미입니다. 이어서 타기야와세가 나왔는데요. 오리고기, 구루마에비, 오크라, 무, 토란 등이 들어왔네요. 이어서 나온 생선 요리는 광어를 빵가루 입혀 구운 요리이고 이건 옥수수 스프입니다. 아래에는 메시 포테이토도 들었네요. 클렌저로 카보스 소르베가 나왔고 고기 요리는 나가사키 큐 스테이크. 밥도 요청에 함께 먹었는데요. 밥은 오픈 주방 내의 커다란 솥에서 지어집니다. 함께 나온 미소시루는 회 뜨고 남은 이세비 머리를 넣어 끓였고요. 무와 오이로 만든 쯔게모노도 조금 나왔습니다. 스테이크도 밥도 미소시루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는 멜론과 거봉, 콩가루 아이스크림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식사가 좋아서 아주 만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얘도 시마바라 반도에서 나오는 와카메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 이것도 시마바라 반도에서 나오는 야사이들이고 키위랑 치카세 요구르트를 섞어 만든 아침 드링크 스무디고 얘는 시마바라 반도에서 나오는 양파로 만든 드레싱, 얘는 치카세 도후, 얘는 조리장이 만든 치카세 사츠마하게고 얘는 도미구이, 무랑 야채 무침, 계란, 모로미 미소도 가져간다. 미소시루도 보리를 넣어서 만든 미소시루라고 했거든요. 잘 나오네. 소노 펜기 하레 도기도기 토모리. 아, 징글징글하다 이 하레. 날이 조금 덥긴 했지만 그래도 운제는 지대가 높은 편이라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시원한 편이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선 카이 운젠입니다.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훌륭한 하드웨어입니다. 개방적인 노천도 좋았고요. 조기 예약 할인을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에 예약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은 조금 아쉬운 식사와 수질이고요. 객실 컨디션과 노천 개방감을 중시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료칸입니다. 두 번째, 큐슈 호텔입니다. 큐슈 호텔 최대 장점은 온천 지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객실에 앉아서 온천 지옥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대욕장이 없다는 것인데요. 대욕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온천의 시그니처 뷰인 지옥뷰에서 투숙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프라이빗한 개인탕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프리드링크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술 잘 드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료칸입니다. 마지막 미야자키 료칸입니다. 미야자키 료칸의 가장 큰 장점은 훌륭한 대욕장 수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유황천을 아주 제대로 즐겼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요리를 훨씬 잘하는 집이더라고요. 식사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단점이라면 일반 객실이 너무 좁고 라운지 서비스도 부실하고 여기 주차장 요금도 따로 받아요. 500엔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대욕장 운영 시간도 너무 짧은 게 아쉬웠습니다. 서비스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수질과 음식이 좋아서 저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료칸은 저희처럼 수질과 음식이 좀 중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 객실 예약했더니 라운지도 못 쓰고 객실에 탕이 없는데 대욕장은 9시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미야자키 료칸은 가급적 온천 객실을 예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곳의 숙소를 비교해 드렸는데요. 선택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숙소를 경험해 보니 최고의 숙소라는 것은 딱히 없더라고요.
다만 나와 잘 맞는 숙소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